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윤서입니다. 제가 직접 유튜브 채널 이름을 말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확실히 낯설긴 하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된 이유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가 1년 동안 학점 4.5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꿀팁들에 대해서 소리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또 찾아오게 되었고 26학번 새내기 분들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점을 조금이라도 더 잘 받을 수 있었던 또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꿀팁들에 대해서 다 풀어보고자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본론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첫 번째 질문으로 1학년 때 학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제 생각에는 교수님 파악하기, 그러니까 프로파일링 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학년 때는 전공 교수님들에 대한 수업 패턴이나 아니면 학점을 주는 성향을 파악하는 시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들 분들은 이제 학교만의 로망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공부를 할 거야 라는 의지를 불태우기에는 그 1학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아까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점을 무조건 잘 받아야지 라고 성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안심하시고 1학년 때는 할 일도 열심히 하면서 동아리나 아니면 약속, 모임, 축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즐기시는 거를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무조건 놀 순 없잖아요. 거기에 보태서 교수님의 성향을, 수업 방식의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알아야 2학년 때 시간표를 이제 직접 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1학년 때는 수강 신청을 할 때에도 앞 학년 분들이 이제 모두 꿀강 같은 거 아니면 좋은 전공 수업 아니면 듣기 쉬운 그런 수업들을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1학년 분들께서는 남은 수업을 어쩔 수 없이 담아야 되는 그런 불참사가 일어날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레 겁먹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쓰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쓴 방법으로 가장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무조건 맨 앞자리 사수하는 방법입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들과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리고 항상 맨 앞자리가 나의 지정석이 되는 순간 교수님의 뇌리에 저 학생은 성실한 학생이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은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들은 엄청 좋게 생각하십니다. 대학교 수업은 이제 고등학교 수업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수업 내용을 기록해야 되냐, 아니면 필기해야 되냐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로는 다글로라는 어플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대학교 수업은 녹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다글로라는 어플을 활용을 해서 녹음만 되는 게 아니라 AI가 내용을 다 텍스트로 바꿔주고 또 요약까지 해주다 보니까 수업이 끝나고 복습을 할 때 그런 AI가 요약된 부분들을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많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을 듣다가 놓친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듣기에도 편하고요.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시험 기간에는 우리가 스케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MBTI가 INTJ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할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계획형이다 보니까 벼락치기를 하면 오히려 불안해서 못 견디는 성격이었어요.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한다 라는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이 원칙을 1학년 때부터 바로 지키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수업이 끝나고 동아리나 아니면 모임이나 약속이나 뭐 회식 같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2학년 때부터는 약속이나 모임의 빈도수를 과감하게 줄이고 이제 수업에 복습이나 아니면 예습 같은 부분들을 미리미리 해두니까 막상 시험 기간에는 남들이 밤새울 때 저는 여유 있게 정리하고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평소 불안감이 높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미리 해두는 습관을 기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교수님께 이메일로 내는 그런 간단한 과제 같은 경우들은 이것도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저는 스피드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과제 공지가 뜨자마자 퀄리티 있게 과제를 잘 작성을 해서 이제 교수님께 당일날 바로 제출을 드리는 겁니다. 교수님 메일함에 이제 상단에 제 이름이 바로 이렇게 뜨게 되는 그런 것도 저 하나의 나름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전공 공부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영어 영문학과로 암기량이 정말 많은 학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가의 작품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시대의 특징이나 작품들이나 시대적인 배경까지 모두 다 외웠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소설이나 시에 관련된 전공들은 대부분 서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 공부를 할 때에도 전략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아예 모범 답안을 미리 만들어 놓고 통째로 암기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관련된 개념들을 완전히 다 숙지하고 암기했다고 생각이 들어도 막상 시험장 안에 들어가면 백지가 되는 경우가 그래서 저의 생각을 쓰는 그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의 모범 답안을 일일이 다 작성을 해서 완전 통째로 암기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서술형 문제뿐만 아니라 뭐 주관식이나 객관식 같은 문제의 경우에는 저는 요즘 AI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와 같이 이런 AI를 많이 활용했었는데요. 수업의 개념을 익힌 후 AI한테 이 내용 바탕으로 객관식이나 주관식 아니면 서술형 문제를 좀 쉽게 내줘 아니면 어렵게 내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온 예상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면서 실전처럼 한번 연습을 하는 방법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문제를 풀고 어떤 부분을 계속 공통적으로 틀리는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틀리는지에 대한 저의 취약한 부분을 빠르게 알아낼 수 있고 그래서 개념 암기, AI 문제 풀기, 그리고 오답 보완 하는 이 세 가지 루틴으로 어떤 변형 문제가 나와도 저는 안 두려울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팀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팀플은 나 혼자 잘한다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이 수업은 A뿔을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싫어도 그냥 총대를 메고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답답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제가 주도해서 판을 짜는 게 훨씬 더 속도 편하고 점수도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막상 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팀플에 대해서 후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역할 분담할 때에는 웬만하면 저는 발표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팀플을 이제 역할 분담할 때 뭐 자료조사, 대본 작성, 아니면 PPT 만들기, 뭐 발표 이렇게 네 가지로 많이 나누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발표를 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수님께 나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 질문으로는 많은 분들이 제가 1년 내내 4.5를 받았다고 하니까 멘탈적으로 완전 그냥 강철 멘탈이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오히려 정반대였었습니다. 저는 정말 유리 멘탈에 가깝고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만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금방 불안해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불안이가
정말 저의 동반자일 만큼 항상 옆에 두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 성격의 가장 큰 축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저는 이 성격을 억지로 고치거나 자책을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이 불안함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많이 고민을 하긴 했죠. 결론은 압도적인 공부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막상 시험장 가면 전혀 모르겠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이 들 때마다 저는 책 한 번을 더 훑어보고 암기를 다시 한번 해보고 백지노트를 다시 한번 써보는 그런 방법들을 썼습니다. 시험 전날 적어도 내가 이 강의실에서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반복을 했어요. 결국 저에게 4.5는 제 머리가 똑똑해서 받은 점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 성격적인 결함을 이용한 그런 불안함을 통해 얻은 점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단점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바꾸는 도구로 쓰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점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대학생 때 꼭 챙겨야 할 건 높은 학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고등학생 때까지는 항상 목표하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 정해진 루틴, 그러니까 길로만 따라갔었잖아요. 대학생이 된 지금이야말로 혼자만의 시간을 늘려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들도 좋지만 혼자 도서관에 가서 아니면 뭐 카페에 가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깊게 탐구하고 성찰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도 제 불안한 성향과 마주하고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정말 충분한 시간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1년을 그렇게 2년을 계속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인이 된다는 건 결국 나 자신과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학점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